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입니다. 여기는 건강한 노후지혜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잠시만요. 영상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빠른 해결책이나 화려한 치료법보다 조용히 오래가는 건강, 지혜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어느새 나이가 들어보니 건강은 정답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라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더군요. 우리는 병원을 자주 갑니다. 검사를 반복하고 약을 챙겨 먹고 주사를 맞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완전히 나아지는 느낌, 다시 생기가 돈다는 느낌, 그게 잘 돌아오지 않는 시기가 오죠.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이제 그냥 그러고 살아야지. 그 말이 어쩐지 서늘하게 마음에 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회복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예전처럼 거칠고 빠른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을 뿐입니다. 대신 부드럽고 따뜻하고 반복되는 것을 원합니다. 병원이 아닌 부엌에서 시작되는 건강. 그 작은 루틴과 생활 리듬이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무심코 지나쳤던 음식 하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유행 상품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TV 광고도 홈쇼핑도 아닙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이요? 그 흔한 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그리고 실제 삶을 살아가는 어르신들께 생강의 힘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 세대의 이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자연이 답이야. 약보다 습관이 먼저야. 처음에는 단순한 옛말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깨닫습니다. 인간의 몸은 자연과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음식, 천천히 씹고 천천히 걷고 햇볕 보고 바람 맞고, 이 단순한 리듬과 조화를 이뤄야 비로소 깊은 건강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생강은 그 자연의 리듬을 매일 조금씩 넣어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깊은 도구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느낌 있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손발이 차고 속이 늘 더부룩하고 밥맛이 줄고 한숨이 자꾸 나오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고 아침이 불안하게 시작되는 날들,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나 조금 돌봐줘.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따뜻하게 부탁해. 그럴 때 생강은 큰 소리 대신 조용히 여러분 몸의 스위치를 다시 켜줍니다. 오늘은 생강의 효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강이라는 매개를 통해 우리 몸과 삶을 다시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어떤 영양제보다, 어떤 트렌드보다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지혜, 그 첫걸음을 이제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강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강은 단순히 몸에 좋다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건강을 다시 붙잡고 삶의 리듬을 되찾게 해준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이 계십니다. 부산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서 혼자 사시는 93세 이순자 할머니. 여러분, 93세라고 하면 보통 어떤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천천히 걸음 옮기고, 손 떨리고, 기억이 흐릿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모습이죠. 하지만 이순자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장 보러 나가시고, 계단도 손잡이 없이 오르고, 밥 지어 드시고, 손수 김치 재료 준비하시고, 동네 사람들과 담소 나누고, 밤에는 책도 읽고 라디오도 들으십니다. 눈빛이요? 정말 반짝입니다. 목소리도 고운데다 힘이 있어요.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선명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원래 타고난 거겠지. 유전이 좋나 보네. 운이야.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나는 저렇게 못하니까
내 탓이 아니야라는 체념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알았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습관이 만든 건강이었습니다. 60대 초반, 할머니는 자주 붓고, 기운 없고, 잦은 소화불량, 두통, 몸이 여기저기 뻣뻣하고, 걷는 발걸음이 무거워, 한숨 쉬며 이불만 뒤집어 쓰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할머니가 약재상에서 우연히 들은 말, 그 한 문장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침마다 생강 2조각, 무리하지 말고 그냥 매일 조금씩 하세요. 너무 단순해서 웃음이 나올 정도였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재미삼아, 그 다음엔 몸이 달라져서, 그리고 어느 순간 안 하면 허전해서 못 견디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몸이 원해서 지속되는 습관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좋아지니 계속하게 되는 것.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랫동안 저는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작은 반복이 쌓여서 옵니다. 식탁에서, 아침 시간에, 입안에서 천천히 느끼며 하루를 여는 그 습관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아침에 생강 2쪽 씹으면서 몸 깨워주고 따뜻한 숨 들이쉬고 천천히 하루 시작한 것뿐이에요. 그 말 너무 평범하죠? 그래서 가장 강력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좋아지는 방법만 찾다가 몸이 필요로 하는 천천히 좋아지는 길을 놓친다는 걸 봤습니다. 약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약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직 습관이 채우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생강은 그 습관을 시작하기 가장 쉬운 도구입니다. 몸을 데우고, 소화를 돕고, 생기를 일으키고, 면역을 조금씩 올려주고,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리듬의 결과다. 하루 2조각의 생강이 여러분의 리듬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저 흔한 음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를 다 들으시고 한 달만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 몸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이제 왜 생강이 우리 몸에 그렇게 중요한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강이 왜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지, 그 근거와 삶 속 적용 방법을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지닌 식재료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나이가 들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손끝이 차갑고 발바닥이 얼음장 같고 겨울만 되면 유난히 관절이 쑤시고 배가 자주 더부룩해지고 밥을 먹어도 기운이 안 나는 날이 많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땐 괜찮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기운이 쭉 빠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붙어 있는 것처럼 무거워요. 몸이 차니까 마음도 자주 가라앉아요. 이게 바로 체온과 순환이 떨어진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체온을 감기 걸릴 때만 신경 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체온은 우리 몸의 생명력 지표입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약 30% 낮아지고 대사 기능도 떨어지고 소화력이 내려가며 혈액순환도 둔해집니다. 그런데 몸을 따뜻하게 하는 힘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기초 대사가 떨어지고 근육량이 줄고 혈관 탄성이 떨어지고 세포 에너지 생산력도 감소하기 때문이죠. 이때 생강은 우리 몸 안의 작은 난로를 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성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쇼가올이라는 성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생으로 씹거나 끓여서 마십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쪘을 때 생깁니다. 찜기에서 1015분 정도 찌면 생강 속의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합니다.
이 쇼가 우리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몸 전체의 순환이 살아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말하던 생강은 삶아 먹는 게 아니라 쪄먹는 거다. 이 말이 과학적으로도 맞습니다. 그 오래된 지혜가 세월을 견디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생강은 몸의 불씨를 다시 켜주는 성냥입니다. 우리 몸 속 깊은 곳, 한번 씹고 나면 다시 데우기 어려운 그 불씨 말입니다. 약은 빠르게 타오르지만 금방 식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천천히 스며들어 오래오래 따뜻함을 남깁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극적인 방식보다 조용한 회복이 더 잘 먹힙니다.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무겁습니다. 밥맛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손발 끝이 따뜻해집니다. 가슴 답답함이 줄어듭니다. 오후에 졸음이 줄어듭니다. 저녁에 몸이 과하게 차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가 누구에게는 대수롭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노년기에 이런 변화가 오면 삶이 바뀝니다. 걷고 싶어지고, 밖에 나가고 싶어지고, 사람 만나고 싶어지고, 집안일이 다시 즐거워집니다. 의욕이 돌아온다는 것, 그것만큼 큰 건강의 선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생강 2조각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건 음식이 가진 힘이고 자연이 준 치유력입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약은 필요할 때 먹습니다. 병이 왔을 때 쓰는 것이죠. 하지만 생강은 병이 오지 않도록 바탕을 다지는 도구입니다. 지금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그 속삭임을 돌보는 방식입니다. 어떤 분들께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선생님,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변화보다 작은 변화를 자주 놓칩니다. 그런데 건강은 원래 큰 변화가 아닙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는 것입니다. 이제 생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관하고 먹어야 하는지 실전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생강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생강은 약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준비해야 몸이 고마워합니다. 어떤 생강을 고를까? 마트에 가면 햇생강이 있고 묵은 생강이 있습니다. 햇생강 부드럽고 수분이 많고 맛이 순합니다. 묵은 생강 더 단단하고 향이 깊고 성분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건강 루틴으로 드시려면 묵은 생강을 추천드립니다.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성분 연구에서도 묵은 생강이 더 강한 작용을 보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국내산을 고르세요. 생강은 토양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국산 생강은 향이 강하고 균형 잡힌 매운맛을 가집니다. 이 세척법, 생강은 땅 속에서 자라는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씻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점, 큰 볼에 물을 채운다. 2점, 소금 1스푼, 베이킹소다 조금 넣는다. 3점, 생강을 10분 정도 담근다. 4점, 솔로 겉면을 부드럽게 문지른다. 5점, 흐르는 물에 헹군다. 6점, 완전히 말린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껍질을 벗기지 않습니다. 껍질 근처에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귀한 걸 버려왔던 겁니다. 오래된 민간지혜 속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껍질 벗기면 맛이 죽는다. 라고 어르신들이 말하셨는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찌기, 이제 찔 차례입니다. 여기서 생강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냥 끓여버리면 정작 필요한 성분이 날아갑니다. 따라서 찌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 올리고 찜기에 생강 올리고 1215분, 겉이 약간 투명해지면 됩니다. 너무 오래 찌면 맛도 질감도 무너집니다.
제가 이 과정을 생강 깨우기라고 부릅니다. 그저 나무 뿌리 같던 생강이 따뜻한 기운을 품은 약재가 되는 순간입니다. 사슬라이스 앤드 건조. 찌고 나면 두께는 23mm 정도로 썹니다. 너무 얇으면 금방 말라버리고 너무 두꺼우면 씹을 때 부담됩니다. 그 다음은 건조입니다. 통풍 좋은 곳에서 직사광선은 피하고 부드럽게 말린 상태까지. 완전 바짝 말리는 게 아닙니다. 살짝 휘어질 정도의 탄성.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안쪽이 조금 촉촉한 느낌. 이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냐고요? 몸은 정성을 기억합니다. 건강을 대충 대하면 몸도 대충 반응합니다. 지극히 단순한 이치입니다. 5. 절여 보관. 그리고 마지막 단계, 절임입니다. 설탕이나 꿀을 쓰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빙설탕이나 자연당을 추천합니다. 당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 몸이 안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비율은 생강 1, 설탕 1, 식초 2, 층층이 쌓고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여를 후 맛이 부드럽게 자리 잡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아침에 2조각 꺼내 먹는 게 참 기분 좋은 습관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이 방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정말 진심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내 몸을 돌본다는 의식이 됩니다. 건강은 의식 리추얼에서 시작됩니다. 몸을 위한 작은 예배 같은 시간.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은 습관이 오래갑니다. 몸이 천천히 변합니다. 자기 몸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몸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든 생강이 어떻게 몸을 바꾸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생강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 이제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볼 차례입니다. 환자분들을 오랫동안 관찰해온 의사로서 제가 가장 놀란 순간들은 검사 수치가 좋아졌을 때가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말에 힘이 생기고, 숨소리가 달라지는 순간. 건강은 숫자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으로 증명됩니다. 실제로 생강 루틴을 꾸준히 한 분들, 저는 환자분들 중 생강을 꾸준히 드신 분들의 공통점을 압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반응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느끼는 변화의 방향은 같습니다. 일 아침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몸이 덜 무겁다. 몸을 덮고 있던 이불 같은 피로가 거친 느낌이다.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곧 건강입니다. 젊을 땐 몸이 회복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노년기에는 밤새 회복되었다면 그건 선물입니다. 생강을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는 아침에 눈이 더 일찍 떠지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속도가 빨라졌다 말씀하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루의 첫 단추가 달라진 것이니까요. 이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처음엔 미세하게, 그러다 어느 순간 요즘 발이 덜 시리네 하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손발이 찬 게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초혈관의 흐름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뇌도 따뜻해집니다. 장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안정됩니다. 몸이 따뜻하면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면 근육이 깨어나고 근육이 깨어나면 다시 열을 만들고 그 열이 생명을 유지합니다. 생강은 그 첫 불씨입니다. 3. 소화가 부드러워집니다. 생강을 드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 중 하나가 속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위장도 늙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생강을 꾸준히 드시면
위장의 작은 근육 움직임이 살아나고 담즙과 위산 분비가 안정되고 가스가 덜 차고 먹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현상이 줄어듭니다. 먹고 힘이 나야 하는데 나이 들면 먹고 힘이 빠지죠. 그게 회복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식사 후 앉아서 멍한 시간을 보내던 분이 산책을 나가고 전화도 하고 집안일도 하게 됩니다. 활력이 도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감기 덜 걸림, 감기 오래 안 감. 나이가 들면 감기 한 번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생강을 오래 드신 분들은 감기에 잘 안 걸립니다. 걸려도 오래 안 갑니다. 이건 면역이 안정된 신호입니다. 강해진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면역을 강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노년기 면역은 강한 것보다 균형 잡힌 게 더 중요합니다. 생강이 바로 그 균형을 돕습니다. 마음이 안정됩니다. 이건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생강은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심장이, 뇌가, 신경이 안정됩니다. 특히 겨울철 우울감, 계절성 무기력감, 저녁 불안감 등이 많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마음은 위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속이 편하면 마음도 편하다는 말은 그저 경험적인 말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생강이 정말 이렇게 대단한가요? 대단하다기보다 기본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몸의 기초 온도를 지켜주고 순환을 돕고 삶의 박동을 다시 느끼게 합니다. 이건 약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약은 병을 다스립니다. 생강은 몸을 돌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생강 루틴을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지 구체적인 적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들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습관을 만드는 건 의지가 아니라 환경과 리듬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한 번의 큰 결심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조용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도와드릴게요. 아침 루틴에 생강 넣기. 아침은 몸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생강도 아침에 드셔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식후 천천히 씹기,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이렇게 하면 생강은 우리 몸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불씨가 됩니다. 아침에 2조각. 여기서부터 리듬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먹어도 되나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노년기 건강 루틴은 아침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아침에 몸이 따뜻해지면 하루 전체가 안정을 찾습니다. 씹는 것이 핵심.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합니다. 생강은 씹어야 합니다. 생강차도 좋고 생강즙도 좋습니다. 하지만 씹는 과정은 다릅니다. 씹어야만 입안에서 침과 만나면서 소화준비 신호가 몸 전체에 전달됩니다. 씹어야만 뇌가 깨어납니다. 위장이 준비합니다. 혈관이 반응합니다. 에너지가 움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씹는 행위 자체가 건강 자극입니다. 그래서 2조각은 그렇게 큰 의미가 됩니다. 천천히, 꼭꼭, 따뜻한 숨 쉬며 이게 작은 명상입니다. 몸을 깨우는 의식입니다. 어떻게 버티지? 버티는 게 아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선생님, 저는 작심삼일입니다. 꾸준함이 제일 어려워요. 제가 항상 대답합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환경을 만들어 두세요. 인간은 의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환경으로 삽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냉장고에서 생강병을 꺼내는 순간 그건 이미 반은 성공한 겁니다. 책상에 둔 약보다 냉장고 속 음식이 더 강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배고픔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생강 병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그게 가장 강한 의지입니다. 하는 척도 괜찮습니다. 습관이란 건 칼처럼 딱 잘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날은 빼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귀찮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게 꾸준함입니다. 매일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쉬면 다음날 다시 하면 됩니다. 몸은 대부분의 날을 기억합니다.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사인, 처음엔 별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런 신호가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쉬워짐, 속이 덜 답답함, 손발이 조금 따뜻함, 숨이 가볍고 산책이 하고 싶어짐, 밥맛이 조금 돌아옴, 오후 졸음이 줄어듦. 이건 몸이 깨어나는 소리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기뻐하는 겁니다. 아,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몸은 칭찬을 기억합니다. 우리 몸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관심 받고 기쁘면 반응합니다. 주변 사람이 물어볼 때 어느 날 누군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뭔가 달라졌네? 뭐 해요? 그때 대답하세요. 아침에 생강 2조각 씹어요. 그리고 웃으세요. 이건 좋은 사람의 표정입니다. 스스로 몸을 돌보는 사람의 표정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주변 사람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냥 생강 2조각이 아닙니다. 그건 내 몸을 향한 약속입니다. 삶의 페이스를 다시 잡는 행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아직 잘 살아가고 있다. 이 다음 페이지에서는 생강과 함께하면 좋은 다른 생활 습관을 다룰게요. 생강 혼자 달리게 하지 말고 곁에서 밀어줄 친구들을 붙여줄 겁니다. 이제 생강이 몸을 깨우는 불씨라면 그 불씨가 더 잘 타오르도록 도와줄 생활 리듬의 친구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은 한 가지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작은 힘들이 모여 큰 방향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복잡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니어 건강법의 핵심은 단순함, 꾸준함, 따뜻함입니다. 오늘은 생강과 가장 궁합 좋은 3가지 습관만 말씀드릴게요. 이 3가지만 곁에 붙여도 몸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1. 따뜻한 물 한 잔. 생강과 함께 가장 기본이 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무 차가운 물은 나이 든 우리 몸엔 부담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 위장을 깨우고 순환을 부드럽게 열고 밤새 쌓여있던 탁한 기운을 흘려보냅니다. 특별한 물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삶의 속도를 늦추고 몸과 마음을 동시에 여는 동작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급하게 해서도 버텨서도 안 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생강 2조각. 그 다음에 하루가 흐르면 됩니다. 25분 걷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걷는 게 좋다고 하니 1시간씩 걸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노년기의 운동은 달리기처럼 강한 자극이 아니라 작은 불씨를 누적시키는 활동입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가능하면 햇볕 받으며 걸어보세요. 얼굴에 바람이 닿고 해가 피부에 닿고 땅을 밟고 몸의 리듬이 천천히 깨어나고 이건 근육 운동이기도 하지만 혈관 운동이고 호흡 운동이고 기분 운동입니다. 걷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는 몸을 깨우는 산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 것. 노년기 건강의 적은 속도입니다. 천천히 길게 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새 점심 먹고 5분 앉아있기. 많은 분들이 점심만 먹으면 졸리고 기운이 쭉 빠집니다. 그 이유는 식사 후 소화기관에 피가 몰려 다른 조직이 잠시 에너지를 잃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관 탄성이 떨어지면 이 현상이 더 뚜렷해집니다. 이때 생강이 큰 도움이 되지만 생활법이 함께 가면 효과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식사 후 바로 일어나지 말고 5분만 등을 펴고 앉아 있는 것. 이게 비밀입니다.
휴대폰 보지 말고, TV 켜지 말고, 그저 숨을 고르고 음식이 몸에 자리 잡게 돕는 시간. 그 5분이 오후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따뜻한 차 한 잔, 생강차도 좋고, 보리차, 둥글레차, 대추차도 좋습니다. 몸을 차게 하지 않는 것. 이게 노년기 건강의 기술입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천천히 하라고 하세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젊을 땐 속도가 경쟁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는 속도가 건강을 해칩니다. 나이가 들면 빠르게가 아니라 오래 가야 합니다. 빨리 움직이려 하지 말고 꾸준히 움직여야 합니다. 몸의 리듬을 폭발시키지 않고 살리기 위한 습관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기억해 주세요. 생강 2조각, 따뜻한 물, 15분 산책, 점심 후 5분 숨 고르기. 복잡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건강은 원래 단순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하고도 지키지 못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조금씩 계속하면 그게 몸을 바꿉니다. 이제 생강이 몸에 좋은 이야기만 했으니 주의할 점과 오해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보는 몸을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생강, 누구나 먹어도 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생강은 몸에 좋다는데 저도 그냥 먹어도 되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몸과 상황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이걸 외워두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차가운 사람 생강이 약처럼 작용. 뜨거운 사람 생강은 조절하며 소량만. 대부분은 차가운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특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체질이 뜨겁고 얼굴 붉어지고 속에서 열이 뛰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양 조절만 해주시면 됩니다. 몸은 흑백이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의 문제입니다. 생강이 너무 매워요. 어떻게 할까? 나이 들면 미각도 변합니다. 젊을 때 괜찮았던 향과 맛이 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얇게 썰기, 더 부드럽게 찌기, 따뜻한 물 한 모금과 함께 한 번에 삼키지 않고 천천히 적셔 먹기, 특히 적셔 먹기가 중요합니다. 충분히 침과 만나야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입니다. 입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음식, 그게 약이 됩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 많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용량이 정한다. 음식은 리듬이 정한다. 추천은 하루 23조각입니다. 딱 그 정도가 가장 오래 갑니다.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고 열이 오를 수 있고 몸이 피곤해할 수 있습니다. 몸은 조용한 변화를 좋아합니다. 너무 세게 밀면 몸은 거부합니다. 생강차만 마시면 되나요? 많이들 이 질문을 하십니다. 생강차, 생강분말, 생강즙 도움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씹는 것이 다릅니다. 씹는 과정이 뇌를 깨우고 소화기관을 준비시키고 혈류 자극을 줍니다. 차는 부드럽게 돕고 조각은 기본을 만듭니다.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면 저는 2조각 씹기를 권합니다. 단순하고 꾸준하고 정확합니다. 얼마나 먹으면 효과가 나요? 많은 환자분들이 묻습니다. 며칠만 하면 되나요? 언제쯤 몸이 달라져요? 저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생강은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하지만 체감 시기를 말씀드리면 2주 속이 편한 손발 옹기 변함, 4주 아침 가벼움, 피로 회복력 증가, 23개월 활력 걷기 능력 소화력 안정, 6개월 1년 몸의 기본 리듬 확립. 많은 분들이 딱 23달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예전보다 몸이 덜 휘청거려요. 여러분, 그게 건강입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휘청거리던 게
멈추는 순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삶의 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강은 그냥 음식이 아니고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좋아지는 사람들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제 생강 이야기를 넘어서 건강이 잘 쌓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생활 방식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강이라는 작은 습관 하나가 효과를 오래 이어가는 사람들과 금방 포기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의지가 아닙니다. 성격도 아닙니다. 근력도 아닙니다. 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 제가 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확실하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오래 건강한 분들은 몸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몸을 키우려고 합니다. 지키려고 합니다.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빨리 좋아져야 해 스트레스, 탈락, 조금씩 좋아지면 돼 꾸준함, 안정. 몸은 퇴근한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요한다고 회복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면 스스로 회복합니다. 생강은 기회입니다. 몸에게 주는 조용한 기회. 식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병원보다 부엌에서 나온다. 할머니들의 식탁을 보면 건강이 보입니다. 과하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꾸준합니다. 그리고 따뜻합니다. 예전에 80대 어르신 한 분이 그러셨어요. 몸이 식으면 마음도 식어요. 따뜻하면 다 풀려요. 그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생강은 그런 따뜻함을 매일 되새겨주는 신호입니다. 아침에 생강 2조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오늘도 몸을 챙길 겁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 마음이 하루를 바꿉니다. 그 하루가 1년을 바꿉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몸도 따라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몸이 편해지니까 마음도 편해지더라. 그렇습니다. 몸이 편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삶이 편해집니다. 생강은 위를 달래고 속을 풀어주고 몸을 데워줍니다. 그러면 마음도 자연스레 따뜻해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몸도 딱딱해집니다. 어르신들 중에 곱게 늙은 분들 특징 아시죠? 급하지 않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식탁이 따뜻합니다. 몸은 조용한 변화를 좋아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용히 쌓이는 게 오래 간다. 자극적인 건강법은 소리도 크고 변화도 큽니다. 하지만 오래가진 않습니다. 생강처럼 조용한 방법은 처음에는 티가 안 납니다. 하지만 대신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쌓인 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건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건강을 원합니다. 그 출발이 생강 2조각 같은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는 사람들, 건강하게 늙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체력을 무기로 삼지 않고 습관을 무기로 삼습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 살아가지만 나이 들면 습관으로 삽니다. 힘은 줄어들지만 습관은 쌓입니다. 그래서 생강이 중요한 겁니다. 작지만 쌓이는 습관, 따뜻하지만 과하지 않은 선택. 건강은 화려한 선택이 아니라 현명한 반복입니다. 이제 생강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영상이 끝난 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건강은 좋은 이야기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따라 해봐야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아주 쉬운 루틴. 아침 식사 후 찐 생강 2조각 천천히 씹기. 따뜻한 물 1컵 마시기. 3분 천천히 복식 호흡. 이 루틴이
몸을 깨우고 소화를 돕고 순환을 열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점심 전 너무 배고프지 않다면 생강차 한 모금, 잠 한번 크게 돌리고 스트레칭. 저녁 늦게 먹은 날은 생강 한 조각, 따뜻한 물에. 과식한 날은 생강은 쉬고 속 휴식. 취침 전 발목, 종아리 가볍게 마사지. 오늘 참 잘 살아냈다. 스스로에게 한마디. 이게 다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는가 보다 어떻게 하루를 대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만 알고 가는 비밀. 나이 들수록 건강은 거대한 결심보다 마음의 방향입니다. 내 몸을 고마워하는 사람은 더 건강해집니다. 내 몸을 꾸짖는 사람은 더 지칩니다. 생강 두 조각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 몸을 버티게 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겠다. 이 마음이 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건강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몸은 우리의 태도를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늙는 건 아닙니다. 늙는 건 몸이 아니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이해하고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건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생강 두 조각을 씹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다시 한번 회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노후의 지혜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마무리 인사.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건강한 노후 지혜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어르신을 돕는 힘이 됩니다. 우리 천천히 오래가는 건강 함께 만들어가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따뜻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우리답게 살아가요.